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3월 16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도덕적 타락,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천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정의, 상식, 공정 이런 가치들은 내다버린 지 오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지난 울산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작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들이 줄줄이 여당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울산 지방선거에서 표적 수사를 거의 진두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대전 중구에서 여당 공천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민주당의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매수하는 데 앞장섰던, 즉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전북 익산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역시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울산 중구 경선에서 이겨서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울산 선거 공작의 핵심 피의자들이 이렇게 줄줄이 공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망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대한 투쟁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민주당의 상징 자산과 정치적 자산을 타락한 586 운동권 출신들이 모두 탕진해버렸다. 거기에 남은 것은 친문을 중심으로 한 탐욕스러운 이익 공동체뿐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보수든 진보든 잘못하면 부끄러워할 줄은 알았는데 이들은 그 못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대신 갖은 허위와 날조와 왜곡으로 범죄가 정의로 통하는 대안적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라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온갖 허위와 날조, 왜곡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 사태로 이미 정의와 상식은 내다버리고 불의와 허위를 아예 새로운 정치 윤리로 만들어 놓았다. 드루킹과 손잡고 선거 여론 조작했지. 민정수석 이용해 비리 덮어줬지. 청와대 동원해 울산 선거 개입했지. 도대체 이명박과 박근혜가 했던 짓 중에서 아직 이들이 안 한 짓이 있나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진중권 교수가 좀 착각하고 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거의 진두지휘하다시피 해서 이 대통령의 절친을 당선시키고자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실질적인 선거 공작을 벌였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없던 일이죠. 뿐만 아니라 드루킹의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8천만 건이 넘는 댓글을 생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선거 여론을 조작한다?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과거 정부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를 되풀이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진중권 전 교수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이 공천을 안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분이 연루된 그 사건이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다. VIP 관심 사업이라 매우 민감하다.
괜히 공천 탈락시켰다가는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문정선 민생당 대변인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북 익산 을의 한병도, 울산 중구의 임동호, 대전 중구의 황운하까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연루자들로 이루어진 민주당판 드림팀이 완성이 됐다. 민주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연루자 드림팀은 추악한 거래의 대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지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인 송철호와 송병기가 역시 다른 피고인인 황운하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했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황운하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경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 지역 토착 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 활동을 강화하라. 토착 세력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수사 대상과 방향을 이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정하도록 압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혐의가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인데 관련 수사팀을 좌천성 인사를 해버렸죠. 자,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황운하가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경찰서로 보내버리는 이런 좌천성 인사 발령을 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조국 수호를 내걸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 조국 사태 때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진중권 교수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미쳤습니다. 기어이 금태섭의 목을 치는군요. 먼저 조국의 이름으로 그를 제거하겠다고 정봉주가 나섰죠. 정봉주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엔 역시 조국의 이름을 팔며 김남국이 나섰죠. 이 친구의 시도마저 실패하자 부랴부랴 마지막 자객으로 보낸 게 강선우. 3번의 시도 끝에 결국 성공하는군요. 이름도 못 들어본 친구인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조국 키즈 중에 하나네요. 네, 여기서 언급된 정봉주, 김남국, 강선우 전부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옹호하는 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문, 팬덤 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아마 막대기에 조국 수호라 써서 내보냈어도 막대기가 공천받았을 겁니다. 이래서 의원들이 당에 쓴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의견 없는 130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이 때문이죠. 괜히 다른 소리 했다가는 문재인 친위대들에게 조리돌림 당하다가 결국 이런 꼴이 되니까요. 홍위병 이용해 공포정치를 하는 문화혁명이 일상화한 겁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선우가 한 말을 보세요. 당의 뜻이 결정됐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당인의 자세다라고 하지요.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당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죠. 당과 단 하나라도 견해가 다르면 바로 제거당합니다. 옛날 운동권에서 민주집중제라 불렀던 작풍, 그 전체주의 정당 문화가 민주당을 삼켜버린 것이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의 민주당은 운 좋게 탄핵 사태로 부활한 친노 패족이 전체주의 정당의 작풍을 사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수호하고 자신들의 부패를 은폐하는 거대한 기득권 덩어리일 뿐입니다. 강선우가 자기는 65% 받았기에 가산점 없어도 공천 받았을 거라 자랑했답니다. 네, 참 어이가 없네. 강선우 씨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 쓰레기통에
조국 수호라 써붙여 내보냈어도 당선됐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염치 없는 행위는 이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정점을 찍었죠.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례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합당 탓을 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려 한다. 민주개혁 진영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으로 이 반칙과 편법을 응징하고 유권자 민심 그대로 선거에 승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진중권 교수 아주 재미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이 완전히 정신줄을 놓으신 듯 이웃집 사람이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요. 그에게 도둑놈이라고 온갖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놈이 자기보다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참을 수 없지. 그래서 그놈보다 부자가 되려고 자기도 같이 훔치기로 합니다. 여기저기서 공범을 모아 물건을 밖으로 빼돌립니다. 도둑놈을 응징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랍니다. 마트 주인이 들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경우 피해자는 마트 주인, 물건 훔친 두 놈은 도둑놈이죠. 두 번째 놈은 더 나빠요. 범죄를 위해 아예 단체까지 구성했으니까요. 응징을 왜 자기가 해? 경찰이 해야지. 하여튼 이게 민주당의 매력이에요. 도둑놈 주제에 자기가 경찰이라고 우기는 것. 네, 굉장히 조롱조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비이성적인 친문 팬덤에 힘입어서 대거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렵습니다. 네, 투표 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